안녕하세요, 파이팁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동안 파이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죠. 그 이유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KYC를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방식으로 파이코인 영상을 찍어야겠다. KYC 하거랑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또 잘 아시죠? 이런 거 별로 저 안 좋아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KYC 다 아는 거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끝이에요. 그러고, 마지막 제 영상 중에 하나, KYC, 늦어지는 이유, 쿨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새끼를 까가지고, 또 까고, 있는 것처럼 찍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3천만 명이라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하겠죠.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좀 KYC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권으로 해야 된다는 썰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KYC 여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일단 니콜라생님은 처음에는 여권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랬다가는, 니콜라스님은 우리 구독자님이란다. 우리 파이콘을 최고라는 파이오니아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각 나라의 신분증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 나라별로 하면서 KYC도 나라별로 이렇게 책정하고 다 안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권만 되고 여권으로만 통과한다. 특히 우리나라나 동남아권이나 좀 미국 미주권 그렇게 영어권 애들 말고는 다른 언어 쓰는 쪽에는 여권으로만 받아줄 거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양아치들입니다. 뭐냐면 뭐든지 이럴 때 흠집 하나 내보려고 그러고 그걸로 조회수 한번 이끌어 보려고 그러는 아주 좀 그것도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그런 말 쓸 필요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어쨌든 여권으로만 된다는 그런 썰에 좀 안 당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증 되고요. 면허증 된다고 다 공표해놨는데 자꾸 이상한 놈들이 여권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파이콘 사랑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권은 말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기간 지난 여권, 여권 만료 많죠. 저도 여권이 만료됐습니다. 저 역시도. 해외 갈 때 10년짜리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그 10년 지나고 또 끊어야 되는데 여권이 은근히 귀찮아가지고 그 여권 그대로 하고 다음 여행 갈 때 하는 거거든요. 또 다음 해외여행 갈 때 이제 10년짜리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쭉쭉 다녀봤을까? 어쨌든 쉽게 말해 만료 여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권이 은근히 귀찮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권은 좀 여행 갈 때마다 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해외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미국 빼고 거의 다 박아봤다면 좀 안 되겠지만 나이가 저도 이거 쓰면 안 되네. 또 왜 쓰나? 어쨌든 만료된 여권 있잖아요. 만료된 여권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료된 여권 쓰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왜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만료된 여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만료된 여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근데 이게 만료된 여권 써가지고 일이 얼마나 복잡할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파이콘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좀 싫어하는 코인이 뭐 있더라 하여튼 간에 좀 싫어하는 코인 되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지. TT코인.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코인 TT코인. 걔 마음에 안 들어요. 걔네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TT코인 같은 경우가 KYC 인증 통과하는데 여권으로 해라 그럼 만료된 여권 씁니다. 제 같은 경우. 그게 원래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재단 자체가 내가. 그런데 파이코인처럼 완벽한 코인들은 그런 만료된 여권을 쓰면 안 돼요. 어찌 될지 모르는데요. 파이코인이 돈이 얼마나 될지 좀 감도 못 잡는 큰 돈을 줄 코인인데 거기다 만료된 여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TT코인이라는 이상한 코인한테 써야죠. 파이TV가 TT코인 싫어하는 이유는 영상 찾아보면 알겠지만 못된 재단입니다.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TT코인 최고란 그거 끝까지 못 찾게 하면 계속해서 TT코인을 씹을 거예요. 어쨌든 TT코인 어쨌든 또 샜네. 그러지 말고 본격적인 이야기도 못하고 시간도 끌고 있네. 저 입으로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KYC 말고 특별히 이슈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는 우리 구독자님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 반복한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 댓글 다시는 분 있을 텐데 잘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여권 만료된 거 쓰지 마세요. 여권 만료된 거 쓰지 마세요. 쓰려면 저 이상한 코인한테 쓰세요. 우리 파이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 민증으로 하든지 운전면허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 영어밖에 없는데 그거 한글 이름 어떻게 통과할 거냐? 이거 영상을 내가 찍어드리는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변경할 때 무조건 자기 이름이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데도 무조건 변경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변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변경을 들어가면은 한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니콜라 선생님이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글 이름을 넣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 이름이 정상적으로 잘 돼 있어도 무조건 이름 변경 들어가가지고 변경 신청하면서 한글 이름이 뜨게 되는 원리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이름을 무조건 우리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아무리 정확하게 적어놨어도 무조건 이름 변경 신청하세요. 그래야지 한글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무조건 한글 이름을 추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니콜라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새로 다 따라놨어요. 저번에 설명해드렸는데 KYC 끝에 어떻게 되냐면 한글 번역으로 어떻게 되면 그때 내가 번역본 돌렸는데도 느긋하게 기다려달라. 우리나라 구글 번역기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번역기 자체가 느긋하게 기다려달라고 번역됐어요. 답 넣어줘. KYC 느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쪼우는 이상한 유튜버들도 있죠. 그 대표님은 내 싫어한 놈 있죠. 또 걔네들 걔네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저도 말씀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려달라고 니콜라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파이코인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이나 파이TV도 파이 사랑하는데, 내가 요즘 KYC란다. 너무 늦게 되니까, 저까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니콜라 선생님 좀 빨리빨리 합시다. 좀, 우리 구독자님들 힘들어요. 솔직히 심정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콘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 시기 때, 그냥, 진짜 유명한 코인들, 파이콘 빼고 아주 유명한 코인들만 잽싸게 소개하자 해가지고 소개했더만, 욕은 욕대로 묻고, 욕대로 묻고, 파이콘 말고 올리는 영상은 다 좋은 코인이니까 너무 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썼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오늘은 진짜 이야기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누가 그러겠다. 파이TV, 진짜, 이야기는 7분 58초부터 나온다. 또 이 댓글에 누가 적습니다. 제 안티들이 있어요. 제 싫어하는 안티들이 몇 명 있어요. 아마 내 싫어하는 안티가 누구냐면요. 이번에 내가 최근에 유튜브 한 번 씹었잖아요, 제가. 그게 지금 딸, 마누라 전부 다 내한테 공격해가지고 막 이상한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떼거지로 공격하는데 지금, 이거 또 이러면 또 싸우겠네. 취소할게요. 또 취소할게요. 파이콘이 왜 이리 약해졌지. 옛날에는 아무거나 넘겼는데 내 마음이 많이 이제 약해졌습니다. 안 싸우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진짜로 할 거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금리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으냐면 요즘 며칠 전에 있잖아요. 결혼 파월 있잖아요. 내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놈의 금리 인상 하니까 전 세계가 디비지브잖아요. 전 세계를 디비버렸어요. 태평양 디비고 대서양도 디비버리고 이랬는데 우리 같은 약간 무식한 사람들은 이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많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 중에 그놈의 금리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디비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데 이게 이제 파이콘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까지. 그 다음 우리 파이코인은 곧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넘버원으로 갈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에 대해서만 잠깐만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파이콘 영상 찍을 때 좀 더 영양가 있는 자료로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찍을게요. 길게 안 찍고 간단하게 찍겠습니다. 금리가 뭔지, 왜 미국 금리 어디고 무슨 일이 말이 많은지.
미국이 금리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양적으로 돈 얼마나 찍어냈어. 이 못된 새끼들,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찍을 만큼 찍어냈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으로 잡는다는 거 진짜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도 금리 인상 잘 안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거는 금리가 1점대 금리나 1점대 미만 금리로 얼마나 가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제일 낮은 금리로 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고 싶어도 나라 경제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부정이었어요. 올릴 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금리가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금리에서 금리 올라갈 때가 나라가 거의 폭망하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금리가 또 중요하지만 이 표현 이거 내가 빨리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거는 자기 경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신감 없이 금리 못 올립니다. 금리 쉽게 올렸다가는 그 금리 올린다는 자체가 특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합시오.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무너진다. 부동산 시장 무너진다.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인데 내가 결혼파리고 미국의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의논했을까, 대통령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1.75를 올렸습니다. 약간 올린 거죠. 1%만 올려도, 엄청나게 전 세계가 들짝날짝 하는데, 그 다음에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거는 전 세계 다 따라 올려야 됩니다. 모든 전 세계 따라쟁이들,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거든요. 안 올리면 어찌할 겁니까? 이거 설명을, 이거 빨리 짧게 설명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가, 일단은, 미국에서는 자신감 있다. 자기는 금리 올리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지 않을 거다. 왜? 충분히 전 부동산 시장에 안 될 거라고 조사했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말뿐이고 희망상회로 뿐이에요. 금리 올리면 100% 미국의 집값 문제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왜 그동안 돈을 뿌렸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금리도 낮으니까 부동산은 그렇게 값도 올리고 미국 부동산 시세가 전부 다 30%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얼마나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권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 좌파도 우파도 아닌가. 당연히 금리가 바닥이니까요. 집값이 엄청 치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도 오르고. 금리 올려보십시오. 당연히 떨어지죠. 은행 이자가 올라가는데요. 해수 문제. 은행 이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해소해야 되고, 그거를 싸게 금리로 썼던 사람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원리로 해가지고 부동산 붕괴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뭉개진다는 거죠. 예전에 일본이 무너진 것도 이런 문제거든요. 일본도 금리 낮다가 올렸다,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낮았다가 많이 올라가서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금융 붕괴됐을 때도 금리가 낮았다가 올라가. 그때는 1%에서 4%까지 3%, 4% 올랐거든요. 일본이 무너진 80년대, 90년대 무너진 것도 그 사건입니다. 저금리로 가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금리 올려버렸는데, 이제 단계 올렸는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러면 우리 파이코랑 무슨 관계 있느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하고, 그럼 비트코인으로 설명할게.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은 그런 거랑 세상과 역반응으로 왔어요. 세상이 힘들면 비트코인은 안정화된 거죠. 반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전자산이라고 했죠. 안전자산. 우리 파이콘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면 파이콘이 출시됐을 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트코인이 쭉 그런 시세로 갔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미쳐버려가지고 그런 시세를 안 따라가고 어떨 때는 안전자산으로 따라갔다. 어쩔 때는 불안전 자산으로 따라갔다가 지 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 때는 비트코인은 반대로 갔어요. 세상이 힘들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세상이 좋으면 비트코인 내려가고, 그게 정석이에요, 원래 암호화폐 시장은. 모든 암호화폐 시장은 대장이 비트코인이 잡고 갔었으니까. 근데 대장코인 비트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을 못 잡게 된 거죠. 전문가들까지도. 그래서 시장이 힘들게 된 거고, 지금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비트도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비트가 그렇게 되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거는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도도 덜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식도 다 받는 거죠. 왜? 그놈에 금리 올라가면 돈 가치가, 달러 가치가 더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돈 쓰겠어요? 달러 돈 쓰겠어요?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같이 올라가는 거죠. 수출에도 문제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에, 우리나라 그 외국 자본에 있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 정리해보고 다시 미국 달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 축 떨어지는 거죠. 이래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쨌든 영상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전 세계가 금리 올라가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왜 금리 올리냐? 지 이상한 자신감, 미친놈들 자신감이에요. 지금 금리 올리더라도 부동산 붕괴 안 되고 나라 잘 될 거라고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지그들이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물이 붙인 건데 말 되는 소리 하세요. 올리자마자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희망사항이고요. 분명히 영향받습니다 지금. 그 오늘 오번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다 폭락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도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오게 되면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가 이렇게 세상과 반대로 가는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나 또 암호화폐 전문가, 역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세상과 역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역시 안전자산이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야. 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는 말도 못하고 불안전자산이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감을 못 잡아요. 이 말을. 암호화폐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도 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그동안 갖다가 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우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나 곧 출시될 우리 파이코인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더 금리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 쉽게 한 분야만 부동산 쪽만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든 금리가 한쪽으로 이야기하면 맞고 저쪽으로 이야기하면 맞고 뭐 이렇게 이쪽 이야기하면 맞고 이쪽으로는 또 다르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금리 올리게 되면은 원래 좋을 게 없는데 미국은 자신감 때문에 올렸다는 거.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금리 올리게 되면 분명히 전체 세계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공부한 자료를 더 가고, 좀 공부한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좀 더 완벽한 자료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자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이콘 영상을 하도 안 찍어서 기본적인 파이콘 영상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좀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